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데일리 퓨처 마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 기사 중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신간을 소개하고 있는 기사를 가지고 함께 퓨처 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직 국내에는 소개가 되지 않은, 아직 출간되지 않은 책이고요. 미국에서 올해 11월에 출간이 된 책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후 여행사보다 대학이 먼저 문 닫을 수도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가가지고 한번 자세히 읽어봤는데 책은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좀 요약된 자료들을 보면서 같이 퓨처 마킹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올해 가장 우리가 많이 언급된 단어 중에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엄청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누구나 아는 팩트고, 그리고 이 책은 이제 11월에 지금 출간이 됐고, 아마존에 내놓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 갤러웨이 교수가 그전에도 이제 쓴 책 중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 중에 플랫폼 제국의 미래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꽤 유명했었죠. 그리고 현재 이분이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갤러웨이 교수가 이번에 한 얘기 중에 촉진제라는 말이 이제 또 핵심인데,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세상이 코로나 덕분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모든 게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는, 물론 이제 그전에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었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 코로나가 촉진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 미래로 가는 상황에서 급진적 미래로 지금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원격 학습, 영상 진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된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갤러웨이 교수가 꼽은 두 가지 영역, 가장 중요하게 관찰을 해야 될 두 가지 영역을 기술기업과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 이렇게 두 개를 꼽았습니다. 여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 양복점인 브룩스 브라더스도 파산을 했고, 중산층 백화점인 JC페니도 파산을 했고요. 그리고 렌터카 대명사 허츠도 파산을 했다라는 이제 팩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집중적으로 세력을 확장한 기업들은 이제 기술기업, 이런 기술기업들은 대신에 점점 성장을 가속화하는 그런 지금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회사들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성장을 했죠. 도요타, 다임러, 혼다를 합친 것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그만큼 지금 새로운 이제 기술 기업과 미래 가치 기업들의 성장세가 무섭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런 급성장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기술 기업들이 지금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이쪽으로 또 치중이 되고 집중이 되고 이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처방약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온라인 약국 서비스도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아마존이 이제 기존에도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던 건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사실은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이제 약을 온라인으로 처방을 하고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것도 당연히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득권들과 이렇게 좀 갈등이 있고 하다 보면 서서히 변하고 서서히 이제 이 서비스가 이제 대중화돼야 되는 건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빠르게 이 아마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다른 이제 이쪽 관련돼서 부를 창출하고 있던 기존 전통적인 서비스들은 갑자기 이제 이게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우려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그런 전통적 서비스나 전통적 기업들이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또 많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일자리가 또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존의 인공지능 음성 서비스 알렉사가 이제 앞으로 보험도 추천하고 개인의 건강 정보를 아마존이 보유하게 되면 또 그걸로 이제 아마존은 당연히 또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하다 보면 독과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우려된다라는 게 이 저자의 또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기업에 대한 기술 기업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교육, 고등교육이죠. 그 중에서 이제 대학과 대학원 교육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뉴욕대 대학원 교수니까 아무래도 더 이제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 40년간 미국 대학 등록금은 1400%가 올랐는데도 미국 대학은 지금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휘청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코로나로 지금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행업, 외식업에 비해 대학이 더 빨리 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퓨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지난 가을 학기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어려워져서 영상 프로그램 줌으로 수업을 하는 바람에 강의실 인원보다 2배 많은 280명이 참석하게 됐고 수업 하나당 등록금이 7,000달러 정도인데 그럼 280명이 듣는 이 수업은 약 196만 달러짜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 강의실 임차료도 없고 부대 비용이 없고 하니까 당연히 마진이 거의 90%입니다. 90%. 그러면 이제 엄청난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대학이 더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내고 다닐 학생들은 없다는 게 이제 이분이 주장이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좋은 강의를 저렴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굳이 이런 강의를 7,000달러나 주면서 들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의 상당수 상위권 대학들이 재정 압박을 지금 견디지 못하고 채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대학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한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딥 체인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톱 10 대학에서 교수들에 대한 과도한 임금, 혜택을 줄이고 불필요한 대학 교육에 대한 거품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교육은 정부가 온라인으로 시켜주고 기술 기업과 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창의적인 제안이 이런 협업이 필요하다는 창의적인 제안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제안들을 받아들이고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도 예전에 어디서 한 얘기인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사교육 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교육도 어쨌든 좀 없애고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런 온라인 교육을 우리가 병행을 한다면 사실 온라인 수업은 좀 더 재밌어야 돼요. 오프라인 수업보다 더 재밌어야 되는데 오프라인도 재미없어서 아이들이 안 들으니까. 근데 오프라인 수업보다 더 재밌게 하려면 진짜 온라인 수업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1타 강사가 강의를 하고 그래서 그 1타 강사를 정부가 어쨌든 섭외를 하든 아니면 정부에서 대우를 해주고 혜택을 주든 해가지고 그분들이 강의를 하고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이 진짜 좋은 강의를 재밌게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확 되진 않겠지만 근데 여기서도 하는 얘기는 결국 기본적인 교육은 정부가 온라인으로 시켜주고 이제 대학은 이런 기술 기업과 협업을 해서 진짜 나중에 그 기술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그러니까 맞춤형 인재죠.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고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고 하는 그런 이제 학교의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제 강의를 듣고 하는 게 이제 학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맞춤형 인재 그리고 또 학교가 할 수 있으면 또 학생들이 그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장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기업과 고등교육에 대한 내용이 이번 책에 좀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갤러웨이 교수가 평소에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유니콘 기업들의 좀 쓴소리를 해주는 그런 분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근에 이제 공유 오피스 기업인 위워크 같은 경우도 갤러웨이 교수가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헬스케 클럽 업계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기업의 보고서를 검토해보고 그냥 운동기계 파는 회사라고 냉정하게 평가해주기도 했다. 근데 아마 이 헬스클럽 업계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회사가 이게 제가 볼 땐 펠로톤일 것 같은데 펠로톤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지금 회사로 알고 있는데 다른 회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펠로톤이라는 회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쓴소리를 잘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책에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행업을 재정의할 기업으로는 카니발을 꼽고 집콕족을 위한 침대보 등을 파는 브루클린 등의 10여 개 기업이 소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여행업을 재정의할 기업 카니발 저도 카니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유람선 업체입니다. 유람선 업체.
그래서 유람선이 지금은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집단적으로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게 위험하니까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에 유람선 수요가 엄청 늘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유람선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이제 유람선이 이제 옛날에 우리가 전통적인 옛날의 여행의 방법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여러 유람선 타고 다니면서 휴양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데이터상으로. 특히 뭐 전세가 고령화되고 하면서 이제 고령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건 힘드니까 이런 유람선을 타고 휴양을 즐기는 그런 이제 수요가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뭐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만약에 이런 항공 여행,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그 입국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입국이 이제 허용되는 게 어렵다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바다 위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여행, 그러니까 이 유람선 여행이 뭐 방역이나 그런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면 분명히 또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저도 개인적인 또 그런 퓨처 마킹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분명히 뭐 또 미래를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인사이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책이 국내에 나중에 소개되면 뭐 내년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앞으로 퓨처 마킹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오늘 이제 2020년 마지막 날인데요. 뭐 사실 오늘 그냥 쉴까 하다가 그래도 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 있는 퓨처 마킹을 하나 해볼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게 책이 하나 소개가 돼 있어서 기사만 맨날 하다가 이제 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고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새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코로나가 뭐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 같으니까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 같이 계속 퓨처 마킹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퓨처 마킹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